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지 묻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역사와 정의, 그리고 미래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파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를 모시고 광복 80년의 의미와 국민주권을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또 신부님께서는 최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이 발표됐는데요. 그 의미도 함께 짚어봅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셨습니다. 탄원서에는 사면에 따르는 갖가지 부작용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결단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면 통합의 길일 수도 있지만 법치 훼손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셨던 거 무엇입니까? 네, 다 우리 결의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드렸는데 신부님들이 사전에 의견을 좀 모았어요. 근데 마땅히 조국 대표 사면돼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결정이 우리 정치적인 그 분위기와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조심하면서 문안을 준비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직접 대통령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면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 사면 요구가 혹시 대통령 정치에 혹시 부담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됩니다. 이렇게 직접 여쭤봤더니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사제들은 그런 일을 마땅히 하셔야죠. 대통령의 뜻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면 마땅히 하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문화를 준비한 다음에 대통령님께 사면 건의안을 이렇게 호소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 요청이겠죠. 네. 시대 의무. 네. 또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 특별 사면 대상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는데요. 이번 특별 사면 대상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언론인들, 변호사님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분은 사면 대상이 아니라 네. 오히려 재심의 대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들이 사실 맞으면 부당하게 불이하게 이른바 표적 수사를 했거든요. 네. 사건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른 걸 또 찾고 하면서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심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쉬운 길로 사면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 결의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광복 80년입니다만 80년 동안 많은 정부 당국자들이 불법으로 억울한 사람들 감옥에 가둬놓고 또 재판에 했던 사례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말 빛의 혁명의 결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룩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부님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지난주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했고요. 지난 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습니다. 여러 특검의 과정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픈 일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서 오신 교포들과 또 일본 분들 몇 분들을 만나 뵀는데 특히 일본인들이 저희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이런 사건이 민족사적으로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청산할 수 있는 것이 또 재생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그 부인 김건희 씨 그 사실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된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응징하면서 다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제가 사제로서 많은 분들과 대화 나눌 때 이 두 분들을 단죄하면서 동시에 각자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혹시 내 안에 윤석열 같은 요소는 없었는가? 내 안에 김건희 같은 요소는 없었는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윤석열, 내 아래에 숨고 있는 그 김건희와 같은 그런 죄성, 이 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이번에는 광복절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은 단순한 역사 기념일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시점인데요. 신부님께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광복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뭐 광복이란 단어, 뭐 해방이라는 단어도 씁니다만 광복, 빛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식의 의미인데, 빛이란 단어가 성서적으로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가 빛이 생겨라. 이게 빛에 대한 의미.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빛과 소금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성서적 표현과 함께 2024년 12월 3일 불의한 그 계엄에 맞서 여일에 모이셨던 많은 청년, 학생, 시민들, 특히 많은 여성들, 이 빛을 주제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새로잡는 그러한 길잡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빛이 안고 있는 어떤 성서적, 종교적 또는 신학적 의미와 함께 우리 선열들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든 삶이 바로 이 광복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셨구나. 끊임없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바로 독립적 또는 조국을 찾는 항일 투쟁과 연계한다고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특별히 함께했던 우리 젊은이들, 또 많은 그 앞장서셨던 여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면서 늘 빛을 묵상합니다. 네. 또 이번 광복절은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국민 임명식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국민 참여형 기념이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강론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그 시대에 요청하는 단어가 뭐냐를 잘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국민 임명시라든지 또는 뭐 주권적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식에서 국민 임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낸 이재명 대통령, 전 변호사이긴 합니다. 법조인이긴 합니다만 정말 신선한 것 같았어요. 그분의 철학과 신념이 담겼구나. 새로운 발상, 훌륭한 발상, 그리고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는 아름다운 그런 발상과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높이 평가합니다. 네. 문제는 올해 광복 80주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제강점기 역사 왜곡, 또 독립운동가 유해 미발굴, 한반도 분단과 같은 과제들이 역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역사 사회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올해가 바로 을사년인데, 이 광복 80년과 함께 1905년 을사늑약, 나라를 빼앗겼던 을사늑약 120년을 맞는 해잖아요. 네. 그 나라를 빼앗겼던 부끄러운 그 한말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때 뭐 고종에서부터 그 당시에 관리들, 이완용은 물론이고 매국노들은 물론이고, 그런데 그들도 다리 우리 공동체 일원이었거든요. 네. 우리 공동 책임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광복 80년 아름다운 그런 숫자인데, 사실 1945년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닌 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복 80년을 기리면서 이 광복 80년은 동시에 남북이 분단된 아픔의 80년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광복 80년을 기리면서 분단을 넘어선
남북의 일치와 화합,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지금 북이 완전히 이제 우리 남쪽과 단절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문을 두드리면서 남북 대화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측면, 이 부분이 올해 그 광복 80년 또 우리가 빛의 혁명 원년에 해야 할 그러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광복 80년은 우리 민족이 새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묵상합니다. 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최근 미박스쿨 관련 도서가 전국 초중고에 비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거 뉴스를 듣고 처음에 좀 놀랐어요. 네.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늘 깨어있어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도둑은 참 나쁜 건데 그 도둑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게 성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 이박스쿨을 시작하신 사람들과 이거 한 분들의 그러한 그 숨어서 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2배, 3배 열정으로 이런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진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이러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식의 정말 곰팡이랄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많은 그 나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햇빛이 쨍쨍 떼면은 이러한 곰팡이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역사를 더 확실하게, 진실되게, 또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민주당에게 호소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지금 대학 입학 시험에 역사가 선택으로 빠져 있어요. 네. 역사는 필수여야 되거든요. 역사가 민족의 정기와 민족의 어린데,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아주 영어나 국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민족사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가치를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정말 힘을 얻고 자극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신부님, 젊은이들에게 역사의 필요성도 중요한데요. 여러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제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웃에게 해주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해주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나에게 좋다면 나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꼭 이웃에게 좋은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가, 또 선조들의 이익이 되는가,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또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자기 양심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청년들, 아름다운 미래를 지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신부님, 그리고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이기도 한데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데요. 묘소를 찾기 위해선 중국과 북한, 일본 등 관계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는데, 2010년 안중근 의사 그 순국 100주년 때 여순 감옥에 가서 북한 대표들하고 같이 미사 복원하면서 또 우리가 10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떠오른 생각이, 안 의사의 그 유해를 꼭 찾아야 되는데, 저도 한 20년 동안 그 유해 발굴하고 애썼는데, 그게 남북이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중국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유해 청계 중요하더라도 남북이 먼저 합심해서 가야지 중국에서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니까 남북의 일치가 더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안희사의 그 유해를 일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잔인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안희사의 유해를 우리가 마땅히 찾아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중근 의사를 내 마음속에 모시자. 남북 8천만 결의 가슴이 안중근 의사의 묘소다. 내가 유해를 모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중근 의사의 삶을 재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우리 신자들이 성체를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듯이 100주년에 결심한 게 안중근 의사를 남북 8천만 결의가 가슴속에 함께 모신다면은 안중근 의사의 묘소, 우리가 움직이는 안중근 의사의 묘소예요. 이러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호소를 했는데 다시 그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또 그동안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기념 사업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요. 뭐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보훈처라든지 관리들 또 조선일보 이런 사람들은 다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국가 돈이 들어가는데 뭐 괜히 아주 뻔히 아닌데도 가서 발굴한다고 막 큰 돈 들여서 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희사의 그 묘소로 추정되는 그곳이 사실은 다 지금 아파트가 다 건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1970년대는 북의 김일성 주석이 2차례나 그 대련에 가서 지휘부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안희사의 유해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었거든요. 네. 우리는 중국과 국교를 맺은 게 1991년이잖아요. 네. 우리보다 먼저 북이 가서 1970년대 그렇게 2차례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 유해 찾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에 앞서서 남북의 화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된다는 이 측면은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신부님, 80년 전 광복의 정신을 오늘의 청년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로부터 배웠던 교훈이 있잖아요. 또 학교마다 교훈도 있고 또 반에 급훈이 있었는데 네. 각자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또는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씩 다 간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제시대 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 바쳤던 순국선열의 내가 그 순국선열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독재시대 때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희생된 분들. 과연 그분들처럼 내가 불의한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를 또 되물어야 되겠죠. 또 광주 항쟁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계셨었는데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맞설 수 있는가. 분단된 우리나라의 일체와 화합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세 가지 과제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젊은이들에게 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나는 하나가 아니고 늘 우리 선조들의 삶과 남북 8천만 결의 속에 한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신부님, 끝으로 광복 80주년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외교 사회적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 사회 당부 한 말씀 주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북한의 그 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하는데 지금 북에서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사실 남쪽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소련,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국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근데 북은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서서 북이 미국과 국교를 맺도록, 북이 일본과 국교를 맺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러면서 유엔에 가입된 다 독립국가잖아요. 네. 독립국가로서 그러나 한민족이기 때문에 늘 일체와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큰 거시적인 생각 같아서는 참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국사 배울 때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갈라졌습니다만 그 삼국이 다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분단된 우리 남북이 사실 우리의 공통의 역사라는 측면 속에서 접근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광복 80년의 의미와 국민주권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